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에 마수혈전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영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준호 운용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새 주식시장이 개장한 지 4일째죠? 4일째인데 좀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1월 효과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국면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 코스피 시장은 어느 정도 조금 좀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되면서 안정권에 이제 진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하여튼 항상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1월 달은 2년 동안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좀 부진했던 것 같고요. 그 전부터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성 종목들은 어김없이 1월 효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현재 어떤 그런 흐름이 뭐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종목적으로는 활발히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쪽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시장은 실적이 좌우되는 실적 경기 회복 국면에 어떤 실적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보다는 어떤 실적, 기업의 실적을 보고 차별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움직임이 현재 1월 달부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수 혈전 오늘의 주제도 또 종목에 좀 포커스 한 맞추는 것도 주제가 선정이 좀 됐네요. 자, 마수 배틀 라운드 1 오늘의 주제 좀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마수 혈전, 마수 배틀 라운드 1의 주제가 CS 2015, 2015년도가 2015 개막이 좀 됐습니다.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할까? 그렇던 주제가 선정이 좀 됐네요. 자, CS 2015 세계 가전 박람회죠. 현재 1월 6일, 아마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부터겠네요. 또 1월 9일 사이 4일 동안 현재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부분들이 작년 연말부터 이슈화 좀 됐고, 또 일부 종목들이 관련 것들이 좀 반영이 좀 돼서 오늘 관련 종목들은 오늘 좀 많이 좀 밀렸어요. 그렇지만 좀 늦었지만은 향후에도 뭐 이렇듯 세계 가전 자체가 또 향후에 IT 쪽의 또 트렌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명진호 운영위원님, 일단 제목 오늘의 주제, 어떤 배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주제, 모멘트 플레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항상 그렇지만 종목별로는 또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들이 있고, 반면에 어떻든 지금 또 1월 6일부터 9일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슈가 상당히 노출이 됐고, 그 섹터들이나 종목들도 훤히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기 때문에, 역시 수급이 이제 들어올 시점보다는 좀 빠질 시점이 될 가능성이 또 많은 면들도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따 좀 점검, 어떤 쪽이 이슈가 됐는지를 좀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아주 특별하게 예전처럼, 스마트하게 나오는 그런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이미 또 알려진 이슈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노출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부각, 모멘텀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그 IT 관련 기업들 내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미 그런 모멘텀 자체는 오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재료가 노출된 거죠. 향후에는 어떤 모멘텀보다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CS 2015 조금 전에 짧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그 라스베가스에서 보니까 1967년도부터인가요?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거의 참여하는 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를 비롯해가지고 현대차라든가,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대형사 중심으로 해서 일부 중소형 회사 핸디소프트라는 게 해서 거의 한 40여 개의 기업이 좀 참여한 것 같고요. 세계 각국으로 보면 거의 3,000여 개의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해의 어떤 IT의 어떤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뭐 그렇던 박람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슈가 좀 됐던 부분들이 그 한 해의 어떤 시장에서 좀 트렌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연초에 항상 열리고 또 그랬던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진호 형님, 이번에 이제 이슈화 됐던 부분들 좀 간단하게 좀 짚어 좀 주시겠어요? 예, 주된 이슈는 지금 한 5가지 정도 되고 있죠. 일단 텔레비전, TV 관련된 면들, 퀀텀 TV, 그리고 UHD TV, 그리고 타이젠 관련된 그런 이슈들, TV 관련 이슈들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또 스마트 홈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관련 이슈, 그리고 가상현실과 홀로그램, 그리고 증강현실 관련된 또 내용들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 스마트카와 뭐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텔레매틱스 이런 정도가 지금 가장 좀 화두에 오르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거의 뭐 이슈화 됐던 내용들이 좀 많이 알려진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좀 못 들은 쪽 같은 경우 보니까 증강현실이 있었습니까? 가상현실 관련해가지고요? 예. 예, 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관련된 건 좀 뭐 가상현실이야 우리 여러분들이 뭐 예. 저도 들었던 내용인 것 같고. 그렇죠, 예. 증강현실은요? 증강현실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존 스크린 뭐 많이 가시고 그럴 건데요. 스크린은 그야말로 스크린 골프를 치는 거는 가상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진짜 필드에 나가서 라운드를 하신다 할 때 뭐 보통 홀컵까지의 뭐 거리를 알고 싶다. 아니면은 또 각도를 알고 싶다. 바람의 풍향을 알고 싶다. 이럴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예를 들어 뭐 골프용 안경이 나왔다 해갖고 그 안경을 쓰면은 실제 환경 속에서 뭐 지금 풍향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예, 거리가 어떻게 되고 또 뭐 각도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되니까요. 뭐 가상현실은 그야말로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가상현실이고 스크린 골프처럼요.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 활동을 할 때 훨씬 유용한 정보들을 그야말로 뭐 따로 별도의 뭐 그 기기를 동원하지 않고선 활용할 수 있는 게 증강현실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홀로그램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시는 홀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도 결국은 가상현실은 옛날부터 나왔던 쪽인데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다시 부각되는 쪽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가상현실도 점점 이제 현실과 거의 뭐 대등하거나 현실 이상을 반영하는 게 옛날과는 또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또 기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기계들이 좀 많이 시장에서 좀 상품화되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나왔던 것들이요. 예, 현실감이 있고 예, 훨씬 편하다 그런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볼 부분은 우리도 아무리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LG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이제 많이 참여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IT 강국이고 또 이번 뭐 CS 2015에서 삼성전자 뭐 부회장이 직접 기조 연설도 나설 정도로 상당히 우리나라 IT 쪽이 그래도 이번 CS 2015에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관련된 기업들 주식시장과 연관돼서 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테마를 한번 선정을 해가지고 한번 좀 토의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이 그래도 가장 그래도 주목하고 있는 쪽이 먼저 저 TV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가 서로 뭐 화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방송에서 뭐 싸우는 형식인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것 같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TV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제품들이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작년도 하반기부터 갑자기 좀 그 화두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좀 퀀텀 닷 관련된 뭐 기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퀀텀 닷이라는 거는 역시 뭐 좀 이게 뭐랄까요? 새로운 그 라인을 깔지 않는 데서 가장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퀀텀닷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LCD 라인이 되겠죠. 새로 뭐 이 라인들을 개설하지 않고 기존 LCD 라인에 약간만 또 이제 변형을
거두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격상에 좀 이점이 있는 면들로 상당히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퀀텀 닷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 일반 LCD TV보다 그래도 화소, 화질, 원본의 색을 한 30% 이상 상당히 잘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지금 뭐 기술로 지금 인식을 받고 있고요. UHD TV 같은 경우엔 현재 기존 HD TV보다 화소수가 한 16배 이상 상당히 높은 그런 면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면들이 지금 되겠고요. 타이젠 쪽이 좀 얘기가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와 인텔을 주축으로 해갖고 새로운 지금 OS 체계를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면들이 되겠고 기존의 안드로이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확장성과 호환성이 우수하다 그런 면들 좀 장점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예, TV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뭐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점유율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보니까 뭐 TV 쪽은 삼성하고 LG 그다음에 뭐 파나소닉하고 소니가 이제 그 각축전을 좀 벌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이번 가전 C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조금 전에 우리 명준 운영 얘기했듯이 퀀텀 닷 양자점 TV를 출시를 좀 해서 본격적으로 2월 달부터 뭐 제품을 출시한다는 것 같고 LG전자는 그보다는 이제 OLED TV 쪽으로 집중한다는 쪽이죠. 그래서 서로 두 개 OLED TV와 양자점 TV의 화질 가지고 서로 어디가 좋다 쪽으로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두 개 회사가 상당히 어떤 이 TV 시장을 놓고 올해 상당히 각축전을 벌일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뭐 제품을 좀 출시한다 그러고 LG전자 같은 경우 OLED TV 대형차 쪽 50인치 이상 쪽에서 제품 좀 출시를 하면서 삼성과 또 경쟁을 벌인다는 관점에서 아무래도 경쟁이 좀 치열해지게 되게 되면 관련 어떤 부품 종목들이라든가 관련 중심으로서는 충분히 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이렇던 부분들은 이따 좀 관련 경쟁이 치열한 국면 속에서 관련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는 이따 좀 점검해 보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봐야 될 게 이제 이번에 보니까 자동차 쪽이 많이 이슈화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본래 CS 가전 쪽 한다면 가전 제작한다면 자동차 업종이 옛날에는 상당히 뒷전이었던 것 같은데 2012년도부터 자동차 업계가 가전 시장, 가전 박람회 쪽에 상당히 주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번은 뭐 5개 분야 쪽에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 자동차 CEO 쪽에서도 2개가 기조 연설에 좀 참여할 정도로 자동차와 어떤 IT와의 융합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자동차도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랬던 관점에서 자동차가 가장 이슈 자체가 스마트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는지 좀 점검 좀 해주시죠. 예, 스마트카 관련해 갖고는 지금 뭐 아주 색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스마트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기계와 결국 IT의 결합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 IT 쪽에서의 지금 뭐 개발 상당히 또 나타나고 있는 면들이 결국은 자동차에 얼마나 편리하게 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느냐 그런 면들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이슈에 있어서도 아주 뭐 그 TV 쪽 같으면 뭐 퀀텀 닷이나 타이젠 전혀 새로운 용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스마트카에 있어서는 아주 새로운 그 이슈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고요. 뭐 따로 뭐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트렌드 자체는 결국은 자동차도 이제 그 생활 속에 안전을 추구하는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을 자동차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자동차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다. 즉 IT와 자동차가 어떤 융합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좀 진입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첫 단계가 아닌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자동차 이번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정몽 회장이라든가 정의선 회장 자체가 IT 쪽에 직접 삼성전자 부스라든가 LG전자 부스까지 찾아가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어떤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는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자동차와 IT 간의 어떤 만남, 스마트카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좀 되지 않겠는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이번에 출시된 것 자체가 뭐 자율주차라든가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이번 CS 2015년도에 출시해서 그 부분 자체가 유시화됐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또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자동차의 전장화 부분 자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뭐 시동을 좀 걸지 않겠는가 그렇던 관점에서 충분히 관련 또 종목들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시점에 접어든 게 아닌가 그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그 CS 2015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그 사물 인터넷이죠. 그렇죠. 예.
예전 같으면 항상 연초에 보게 되면 스마트폰 시장이 스마트폰 부분 자체가 어떻게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가 그의 어떤 스펙을 출시를 하느냐가 좀 관심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6 자체가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사물 인터넷 쪽으로 시장이 이제 많이 관심이 쏠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5년 내에 삼성전자의 모든 가전 제품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화를 하겠다. 그렇게 선언할 정도로 올해 가장 CS 2015에서 주목을 받았던 부분 자체가 사물 인터넷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뭐 작년에도 계속 이슈화는 되는데 좀 막연한 면들도 상당히 있는 거고 이미 또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면들도 지금 있는데 우리들이 느끼기에 아주 뭔가 혁신적인 이게 사물 인터넷이고 이제 뭐 우리 생활 속에서 큰 변화가 느껴진다 하는 그런 단계까지 아직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면들도 있고요. 이게 아까 그 스마트카 쪽에서의 이슈랑도 상당히 또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돼 있는 면이라고 보이는데 그 스마트카도 올해 가장 그래도 화두 쪽은 증강현실 관련된 아까 그 증강현실 관련된 부분이 스마트카에서도 상당히 화두는 됐었거든요. 근데 화두는 됐는데 그게 실용성에 있어서는 조금 반신반의한 면들 즉 뭐 증강현실 아까 뭐 이 골프를 뭐 실제로 뭐 이제 필드에 나가서 치는 데 있어서 뭐 스마트 안경을 하나 끼면은 뭐 바람의 방향, 뭐 거리를 알려준다, 뭐 등등 이런 기술이 결국은 자동차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백밀러를 봐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후방 카메라를 직접 봐야 되는 거 이런 면들이 예를 들어서 이 차의 앞유리에 뭔가를 이렇게 점이나 선의 형태로 보여준다 하면은 유용은 할 것인데 차이점은 있죠. 이런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 레포츠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운동에 대한 우리가 뭐 운동하는 데에 대한 이런 체크 정도는 사실 뭐 틀려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치는데 거리 조금 틀린다고 큰일 안 나니까. 그런데 운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조금 잘못된 정보가 제공이 돼 버리면은 그냥 사고가 나 버리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물 인터넷 쪽도 마찬가지고요. 또 스마트카에 있어서의 증강현실도 그렇고 이 현실 세계에 아주 접목되기 위해선 거의 뭐 99.9999% 정도의 완벽성이 기재되어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있고 현재 시점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새로운 이제 중요한 이 생활 속에 기술이라는 거는 뭐 모두가 인식을 하지만 이걸 실용화할 수 있느냐 하는 면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뭐 그렇게 와닿지 않는 면들도 좀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겠습니다. 네, 뭐 올해 그렇던 가장 큰 이슈가 조금 전에 스마트폰 쪽에서 별다른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이슈화됐던 게 뭐 사물 인터넷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일부 좀 경제신문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사물 인터넷 시장에 집중적으로 향후에 어떤 먹거리로 염두에 좀 두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거의 5년 내에 삼성전자 전 제품을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겠다. 뭐 그런 계획까지 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장이 보니까 작년에 아마 1,9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20년도 되면 무려 1조 9천억 달러인가요? 엄청나게 좀 증가할 거라는 그런 또 전망인 것 같아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 단위 시장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내년도 같은 50조 정도까지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니까 충분히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많이 유축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쪽으로 어떤 차세대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체적으로 개발자한테 올해 뭐 1억 달러 정도를 뭐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런 뭐 쪽으로 한 것 같고 타운젠트라는 그런 어떤 OS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향후에 모든 올해부터 출시가 되는 삼성전자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모두 타운젠을 탑재를 해가지고 향후에 사물 인터넷 시대에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겠다. 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새로운 또 플랫폼을 좀 개발해가지고 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물 인터넷 시장을 선도하겠다 그런 어떤 계획을 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또 부분들이 국내에 어떤 적극적으로 올해 시장에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크게 우리나라 시장과 관련된 어떤 세 가지 부분들을 점검을 해봤는데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CS 2015 이후에도 모멘텀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인비질만 근거가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조금 전에 우리 처음에 언급해봤던 TV와 관련해가지고 TV 시장에 어떤 삼성과 LG를 중심으로 한 TV 시장의 확대와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또 신제품 출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뭐 종목이나 테마가 있는지 좀 있으면 좀 점검 좀 해주시죠. 예, TV 관련된 쪽은 일단 퀀텀닷, 타이젠, UHD TV 중에서 좀 그래도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퀀텀닷 TV 쪽, 예, 그쪽에서 종목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종목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섹터 내에서 지금 뭐 그래도 이쪽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뭐 밸류에이션적인 수반도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은 있지만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쪽에서 얘기하는 이 화두들 때문에 나오고 있는 시점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은 오히려 좀 그 관련 종목들 중에서 나름 작년도 연중 흐름에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지고 그런 기저효과 속에서 나름 뭐 한 작년도 한 10월달, 11월달, 12월달 뭐 저점부에서 조금 매집 들어오고 그런 종목들 끌어당기는 정도의 지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그렇기 때문에 좀 차트가 괜찮은 종목들 중심으로 선별을 해봤습니다. 현재 퀀텀닷 TV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신화인터텍이나 LMS 그리고 루멘스 이 정도가 그래도 현재 시점에도 좀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정도 지금 보여지고요. 그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LED 블루 광학 필름 사업을 하고 있는 면들이 좀 어느 정도 퀀텀닷과 연관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LMS는 퀀텀닷 필름인 그 큐라스를 좀 개발한 회사고 퀀텀닷 공급업체인 그 나노시스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게 나름 모멘텀이 되겠고요. 루멘스는 퀀텀닷 PV 관련 어느 정도 좀 LED 쪽 LCD 쪽 수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세 종목 선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트를 중심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저는 뭐 TV 관련해서 저는 우선적으로 뽑은 게 저는 LG전자를 뽑았습니다. 저는 올해는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거의 3년 전에는 저는 제가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얘기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LG전자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LG전자가 올해 이제 TV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이 크게 증가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TV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는 올해 LG전자가 TV 사업 부분에서만 약 35%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다. 뭐 조금 전에 이제 OLED TV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해 이제 적극적으로 신제품 출시가 좀 되는 거니까 그래서 TV 시장에 어떤 확대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인 것 같고 올해 LG전자의 추정 실적이 그 주당 순이익이 한 8,500 정도까지 나옵니다. PER 기준에서 계산해 보니까 7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현재 삼성전자가 PER 기준에서 10배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는 삼성전자보다는 올해는 삼성전자는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역성장하는 거니까 전망으로 따지면 그렇게 본다면 LG전자가 또 TV와 관련해서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저는 LMS를 보고 있습니다. 양자점 TV 관련해 가지고 그 양자점 TV 자체가 필름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광학 필름이.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명준 운영력 얘기했던 이제 신화인텍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중소형 종목 중에서 안정성이 있고 실적이 증가되는 종목이 LMS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필름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예산은 메쉬용 필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신제품 올해 3가지 정도를 새롭게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알짜배기 종목이고 성장성 지속적인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재료와 함께 올해 실적 성장이 가능한 중소형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나페스라든가 TL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아나페스는 이제 삼성전자의 TV 타임 컨트롤을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 TLI는 LG 전자의 TV용 T 컨트롤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TV 시장이 좋아진다면 이 중소형 종목들도 함께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이 두 종목은 대표적으로 또 배당 관련 종목이다 죠. 그런 종목에서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은 스마트카. 스마트카라 그러면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명준 운영력 어떻습니까? 예, 저는 스마트카 쪽은 따로 종목을 추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뭐 많지는 않은데 저는 스마트카 쪽은 저는 일단 좀 세 종목을 뽑아봤는데요. LG 디스플레이를 좀 뽑아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스마트카 쪽에 뭐가 갈려있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G전자가 이번에 그 CS 가전 2015에서 사장인가요? CEO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올해 그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16%대였는데 작년에 24% 정도까지 시장 점유율을 1위로 끌어올리겠다고 그랬어요. 즉, 조금 전에 이제 올해 시장의 하두가
자동차 쪽에 IT와 어떤 자동차와 융합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에 어떤 디스플레이 쪽에 LG전자가 적극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시장을 점유율을 확대하겠다.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본다. 그래서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올라간 것도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LG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이제 패널 가격 자체가 좀 안정을 좀 찾고 있는 쪽이고 올해도 충분히 작년보다 실적이 좀 증가할 거란 전망이니까 올해 IT 종목 중에서 그렇게 실적이 증가되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역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저는 LG 그룹들, LG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도 작년에서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그런 것 같이 LG 디스플레이 대형사 쪽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종목 쪽에서는 뭐 단위 유비밸럭스라는 회사죠. 유비밸럭스는 스마트카라든가 IT 스마트 카 관련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분 5.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런 현대차와 기아자동차와의 어떤 스마트카 부분에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현대차 그룹의 IT 융합 시대에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유비밸럭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이제 작년까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 4분기부터 약간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니까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MDS 테크라는 종목이죠. 예산은 실질적으로 자동차용 예산 인베드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에 이미 현대모비스라든가 관련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부품 회사와 자동차 전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 수주를 계속적으로 자동차 업종 관련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또 부분들이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은 주목해볼 분야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뭐 종목들이 많이 언급이 좀 됐어요.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사물 인터넷 쪽 보기에 앞서서 저는 아까 조금 전에 그 스마트카 대신에 저쪽 웨어러블 쪽,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웨어러블 쪽은 뭐 영어 단어 그대로 뭐 입을 수 있는,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뜻. 결국 컴퓨터를 이제 몸에 착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아직은 스마트 뭐 구글 글라스라든지 이렇게 뭐 안경 수준 내지는 뭐 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라스 요 정도 수준이지만 이쪽이 앞으로는 뭐 전자 결제가 되겠죠. 앞으로는 뭐 신분증이나 교통카드 그리고 결제 수단 이런 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쪽이 되겠고요. 이쪽에 있어서는 이 종목들 한 3종목 정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역시 차트를 중심으로 좀 뽑아봤는데 팅크웨어, 이렌텍, 동양 EMP 이런 종목들이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중에는 그 단기적으로도 좀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팅크웨어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그 내비게이션이죠. 이쪽이 이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은 지금 뭐 증강현실 관련된 면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점이 있겠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이렌텍은 무선 충전 관련 뭐 배터리팩 전문 생산업체 되겠고요. 그 동양 EMP도 전원 공급 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좀 무선 충전 시장 쪽에 진출하는 그런 쪽이 되겠고 세 종목이 여러분들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거의 유사하게 지금 뭐 작년도 연중에 많이 빠졌다가 최근 한 2개월 정도 나름대로 계단식으로 좀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웨어러블 스마트 쪽에서는 요 세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혹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관련된 뭐 새롭게 부각되는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좀 혹시 조사해 본 건 없어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주요? 네. 예, 그쪽은 따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들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볼 종목 있을까요? 예. 뭐 많이 알려진 종목들이 뭐 대부분일 것 같은데. 예, 사물 인터넷 그리고 여기 좀 이 섹터들이요. 예, 전체적으로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또 겹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이 섹터들이 따로따로 있기보다는 굉장히 서로 겹치는 면들, 내용 자체가 상당히 또 겹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고요. 일단 또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지금 본다면은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도 뭐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거의 한 30종목 이상 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한국전자인증과 IM 그리고 인성정보 이 정도가 저는 좀 괜찮겠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한국전자인증은 사물 인터넷 관련된 또 인증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고 인증 솔루션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는데 뭐 기업 가치도 나름 뭐 영업이익 조금씩 작년도 올해 상당히 좀 증가 기조 속에서 기업 가치도 괜찮고
또 차트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인성정보는 사물 인터넷과의 좀 백업용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종목 그리고 IM 자회사 IM 헬스케어를 통해서 헬스케어 관련 사물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한 3종목 정도가 그래도 현재 시점에도 요긴하게 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네, 저는 좀 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들 저는 조금 약간 이제 좀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까요? 왜냐면 사물 인터넷은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우려가 섞일 정도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도 제가 판단하기에 분석해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 정도 점검해보고 그나마 또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 중에서 전부 선별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을 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포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언급되는 종목들이 효성 ITX, 모다정보통신, 기가레인, S넷, 어버브 반도체, 코콤, 그다음에 와이솔, 테스나 정도가 이미 이제 시장에서 이슈화 됐던 종목이고 최근에도 이제 관련 종목들 움직일 때 가장 모다정보통신이 가장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모다정보통신을 다른 건 제가 그렇고 모다정보통신을 좀 보시면 모다정보통신이 가장 안 좋죠. 매출액이 340억 원에 80억 적자가 난 회사입니다. 이미 3분기까지 60억 가까이 적자가 났으니까 적자 마이너스 60억이고 예산 부채도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고 자기 자본율 거의 오랫동안 30%를 까먹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가장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 중에서 테마로 움직인다는 거죠. 조금 전에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실제로 관련된 종목들이 별로 찾기가 쉽지 않죠. 연관이 별로 없습니다. 좀 일부 됩니다. 그렇죠. 네. 다른 조금 전에 스마트카라든가 그렇던 TV 관련 종목들은 나름대로 펀드멘탈도 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명준 운용 얘기했던 신한인터텍이라든가 제가 했던 LMS라든가 관련 종목들 분명히 TV 시장 확대가 수혜를 받을 종목인데 사물 인터넷 종목들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지금 모다정보통신은 저는 상당히 좀 걱정될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가장 또 대표 대장주로 움직인 종목이니까 본인 이제 세력들이 테마 종목들 움직일 때는 가장 부실한 종목 가지고 끌어올리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들이 못 따라오게. 그렇죠. 그런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모다정보통신은 상당히 비싼 주식이 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은 효성 ITX 같은 경우는 주가는 좀 비싸지만은 그래도 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나는 회사니까 다만 이제 PBR이 상당히 높으니까 주가가 이미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많이 좀 반영이 좀 된 거죠. 반영이 좀 된 거고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이 저는 오버브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있고 좀 와이솔이라든가 와이솔은 이제 올해 실적이 2분기 때까지 안 좋았는데 3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하고 또 만약에 와이솔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회사거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모든 가전제품 쪽에 와이파이 모듈을 이제 창착을 해야 되겠죠. 사물 인터넷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와이솔의 어떤 RF과 관련된 와이파이 부분에 매출이 좀 증가되지 않겠나 그런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테스라라는 종목이 좀 가장 괜찮은 종목입니다. 테스라라는 종목이 보게 되면 이 회사는 반도체 쪽인데 이 회사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관심종으로 올려드린 이 자체가 회사가 했던 핵심 침이 MOU라는 침이 있습니다. 이제 가전제품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인데 사물 인터넷 시장이 확대가 되면 이 회사의 어떤 이 분야의 매출액이 현재는 매출액이 여기 차지한 비중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크게 증가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이 올해 또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니까 내년도 실적이 좀 크게 좋아집니다. 내년도 추정 실적으로 따지면 거의 PER 기준에서 9배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또 사물 인터넷 관련 테마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좀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 중에서 조금 전에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라고 했으니까 테마 종목은 많이 뜬 종목들은 가급적 후발주라 한다 하더라도 기업 대응이 괜찮은 종목 가지고 매매하셔야지 괜찮습니다. 결국 나중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조금 전에 모다통신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나중에 테마가 꺾이게 되면 주가가 상당 부분 손실 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사물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저는 통신장비 업종들이 상당히 수혜주라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통신장비 쪽에 제가 주요 종목들을 제가 표를 좀 잡아봤는데 최근에 통신장비 종목들이 조금 전에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이미 작년부터 이슈가 돼가지고 주가 많이 떴어요. 효성 ITX라든가. 근데 통신장비 업종들은 올해 보니까 이제 업황이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물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된다 한다면 트래픽이 증가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통신망 자체를 계속적으로 고도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자체가 통신망 자체가 많이 깔렸지만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망 자체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 기술이 많이 앞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에는 통신업체들이 국내에서만 활동하다가 국내에서 SK텔레콤이라든가 KT라든가 투자가 끊어버릴 때 투자가 중단이 되게 되면 수직 급락을 하면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해외 쪽에 다변화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인데 올해 실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뭐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비싸지만은 내년도 실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나온 거. 특히 내년 올해죠. 올해 시제 복귀가 됨에 따라. 그래서 올해 통신장비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종목은 최근에 이 시간을 통해서 텔콘이라는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었지만은 최근에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라든가 솔리드라든가 그다음에 KMW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다산 네트워크스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통신 장비 쪽이고 예산은 올해 이제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쪽에 수출이 좀 시장이 좀 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아마 250억 정도까지 급증을 할 거란 전망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감안하면 PER 기준에서 8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다른 어떤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 중에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 그런 관점에서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통신 장비 업종을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리 또 다른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네. 다른 거 혹시 준비한 종목 중에서 빠뜨린 거 없어요? 예, 9 종목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 일단은 조금 전에 사물인터넷이랄 종목들은 많이 좀 아직까지 좀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종목에서 여러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통신 장비 쪽도 관심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마스 혈전의 주제가 현재 미국 라스베가스에 열리고 있는 CS 2015 관련해 가지고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향후에 어느 정도 이슈화가 좀 됐고 일부 종목들이 반영이 좀 됐지만 향후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또 되는지 그 부분에 좀 우리 명준호 운용위원과 논의를 해봤는데 일단은 좀 관심은 선별적으로 일단 재료 자체는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실적을 염두에 두고 선별적으로 접근하자는 그런 어떤 쪽이었던 것 같고요. 일부 좀 TV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 쪽으로 몇몇 종목들이 언급이 됐는데 아마 매매하는지 좀 참고해 보시면 바라겠고요. 자, 라운드 1 마스 혈전 마스 배틀 1라운드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 2라운드 마스 동몽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